사용과 모바일 결제 등이 보편화되는 그런 현금 없는 사회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현금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요 결제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드물어졌고요. 또 일부 가게나 상점들도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편리하면서도 또 위험할 수 있는 이 현금 없는 사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 박나영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고 바로 우리 주변에서도 현금 없는 그런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다른 나라 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네, 전 세계가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나라로 스웨덴을 들 수가 있는데요. 2018년 스웨덴 경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밖에 되지가 않은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전체 인구의 6%만이 일상생활에서 현금을 사용하고 있고, 네. 노르웨이 대부분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 정부는 2030년이면 아무도 스웨덴에서 현금을 쓰지 않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나라는 중국인데요. 네. 중국에서는 위챗페이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한 달 이상 현금을 쓰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중국까지는 QR코드 동량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중국은 카드 결제를 건너뛰고 모바일 보급률에 맞춰서 QR코드를 활용해서 모바일 간편 결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소비자들은 간편하고 위조지폐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QR코드 결제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바일 QR코드 결제 비율을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63%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완벽하게 현금 없는 사회로 되어 있는 네네. 곳은 의외로 아프리카의 케냐인데요. 네. 그래서 애초에 금융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케냐는 전 국민의 90%가 이용하는 휴대전화를 활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케냐의 휴대폰 기반 전자화폐 시스템인 음페샤는 성인의 79%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 거래액은 그 나라 케냐의 GDP의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현금 없는 사회로 전 세계가 가고 있는데 모든 나라가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1980년대 말 버블 경제 붕괴로 빚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생긴 일본은 네. QR코드는 커녕 신용카드 결제율은 낮은 편입니다. 작년에 일본의 현금 결제율은 80%를 넘겼다고 합니다. 결국 현금 없는 사회 쪽으로 사회 전반 또 여러 나라들이 가고 있다는 것은 그 편리함 때문일 텐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은 반대로 현금을 쓰고 그다음에 현금 없는 카드랄지 이런 사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 이중성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그러지 않는가 싶기도 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금 없는 사회가 갖고 있는 편리함 그 이점부터 한번 지적을 해 주시죠. 우리나라의 지폐 환수율이 평균 60%고요. 동전은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없어진 동전이 약 6억 개예요. 그리고 그걸 새로 제작하는데 539억 원을 썼다고 하는데요.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지폐와 동전을 새로 제작하는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사용하면서 겪던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도 현금 없는 사회의 큰 장점인데요. 네. 그리고 현금 없는 사회는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네. 모든 금융 거래가 전산화된 상황에서 현금이 사라지면 자금이 오고 가는 모든 과정이 투명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래서 주로 현금으로 움직였던 지하 경제가 축소되고 체납자나 조세 회피자에게 세금을 걷기에도 유리해집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최근에 발간한 전 세계 지하 경제 지난 20년의 교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 경제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GDP의 19.83%, 약 20%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은 7%, 독일은 7.75%, 영국은 8.2%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 지하 경제가 비중이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금을 없애는 겁니다. 결국은 이점들에 대해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하지만 위험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험성도 있죠. 어떤 부분에 위험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모바일 결제라든지 카드 결제라든지 이것을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 소외자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고령층, 신용불량자 이런 특정 계층의 금융 소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고가의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투지폰을 여전히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신용불량자는 카드가 아예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도 접근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현금은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불편해, 뭐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쓸 줄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다 같이 써야 되는 그런 사회적 보완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금융생활을 못해서 더 안 하게 되고 네. 더 이제 소외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해킹이나 이런 시스템 교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화폐 유통과 금괴, 그러니까 이 금융들의 어떤 유통 시스템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교란될 그런 위험성은 없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 사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5%가 현금 결제 거부 경험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현금 사용이 감소되면 중앙은행, 금융기관, 현금 수송업체 등 화폐 유통 시스템 업무가 축소가 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은 현금 경제거래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적 기능이 약화될 수가 있는데요. 이를 대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도 국민들의 현금 접근성 유지를 위해서 상업은행이 일반 은행이 현금 취급 업무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 중이고요. 네. 영국은 우체국 예산 지원, ATM 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 유통 시스템 통합관리 협의체 등을 통해서 현금 화폐가 유통되는 거를 갖다가 의무화하도록 대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이렇게 이제 중앙은 여러 나라들에서 아무리 그런 현금 없는 사회가 돼서 그런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현금 유통에 대해서 국민들이 현금 접근성 그리고 현금 사용 선택권을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가 이 현금이 유통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화폐 유통이나 이 시스템들을 중앙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데 현금 없이 이런 식으로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거래들이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통제를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있죠. 어떻습니까? 이런 현금 없는 사회, 확실하게 현금이 모두 사라질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아니면은 이런 부분이 확대되더라도 현금이 차지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미래도 좀 예측해 주시죠. 현금 없는 사회를 지향하긴 하겠지만 전 세계적 트렌드도 있고 하지만 현금이 없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현금이 보장하는 기능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현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회조차도 또 불편한 거거든요. 네네. 소비자들은 편리함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전에 KT 아현지사 2018년에 화재로 통신이 마비가 돼서 카드 결제가 모두 먹통이 된 상황이 있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나 비상 상황 등으로 통신 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전혀 만약에 현금 없는 사회면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책을 위해서라도 현금이 아예 없어지진 않을 거고 이제 결제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없는 사회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확대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완 장치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아현지사의 KT 화재 사고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 바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보완책들이 필요할까요? 현금 없는 사회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금 없는 사회가 이제 트렌드로는 계속이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과 접근 못하는 사람이 이제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 네네. 그런 장치들이 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카드 사용이 지금 어린이들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 사용 권장을 위한 상품이랑 시스템 개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웨덴 은행 같은 경우는 카드 발급 기준 연령을 낮췄고요. 부모의 동의 및 일정 금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카드 결제 방식이 더 편리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카드를 어쨌든 사용하더라도 이제 꽂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비접촉 방식으로 개발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택시나 버스를 탈 때 그냥 이렇게 살짝 대기만 하면은 결제가 되는 시스템 있잖아요. 네네. 그 시스템으로 개발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안 시스템 아까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보안 시스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결제 이제 안구 인식 등의 기능을 갖다가 보완을 해가지고서는 정말 본인이 결제했는지에 대한
시스템 개발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그런 환경 자체도 크게 많이 변화하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예상을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현금 없는 그런 유통들과 계산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만들어지는 산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사라지는 산업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뭐 현금 결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결국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이랄지 그렇죠. 가게들은 시장이라든지 전통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선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쪽에 이제 대응을 하는데 가장 뒤처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다수의 소비자들을 잃게 되는 거니까 네. 이제 대형 시장하고 그러니까 대형 마트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도 전통 시장에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네. 와닿는 거를 생각한다면요. 그리고 지금 정부도 이런 현금 없는 여러 가지 거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랄지 법이 미비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민도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울러 들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죠. 이런 현금 없는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법적이나 제도적인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안 시스템을 개발을 갖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좋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큰 사고가 터진다라던가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보완을 해나가면서 현금 없는 사회로 다가가는 것이 맞습니다. 네, 미리미리 좀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 부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의 박나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이 10도가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광주가 16도, 목포가 15도, 대전이 13도, 서울이 7도로 예상됩니다.